안녕하십니까.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영어 훈민정음 해설 시간입니다. 자, 24페이지에 하단 보면은요, 영어를 배우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영어라는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처음에 이렇게 제대로 이 소리를, 발음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올바른 발음을.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바른 발음을 갖다 소리내서 반복, 복습, 연습 훈련을 하지 못한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영어라는 그 언어의 근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몇 년이나 이렇게 해도 진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발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발음을 배웠는가 하는 걸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발음은 이제 영어 원어민 이제 파닉스에서 이제 올바른 발음을 우리 영어 교육에서는 가르치지를 거진 않았어요. 공교육에서. 그렇지만 이제 사교육에서는 이제 가르친답시고 이제 많이들 그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처음에 영어 발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틀리게 배운 게 부직이수예요. 그것이 여간해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영어를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한글을 알면 초등학생 아니면 또 좀 이르면은 유치원생들도 이 외래어 표기법을 접하게 돼요. 근데 이 외래어 표기법 가운데 영어가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일본어도 좀 있겠지만, 많겠지만, 그 외래어 표기법 가운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게 누가 만드는 거냐면요,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요. 그 제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국립국어원의 선생님들은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는 대부분 다 국어를 전공한 분들일 거예요. 그분들은 영어 원어민 파닉스를 몰라요. 영어 원어민 파닉스를 상당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래어 표기법을 보면은 이게 이 국립국어원의 이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면요, 이게 그분들이 하는 영어는 뭐냐면은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배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발음으로,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으로 영어를 이 외래어 표기법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기된 거를, 틀리게 표기된 영어 발음을 우리는 그대로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한사전. 영한사전의 한글 발음. 영어를 한글로 표기했어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것이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한사전을 쓴 분이, 이 한글 발음을 표기한 분이 아마도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안사전은 주로 아마 중학생부터 아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은 좀 일찍 봤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여기 이 두 개가 이게 우리 한국인 영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해요. 유튜브를 제가 만들어서 뭐냐면 한국인 영어 실패의 원인은 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쓴 게 있어요. 콩글리시 TV를 제가 운영하거든요. 이 콩글리시 TV 이 콩글리시 TV에 들어가 보면은 저 여러 개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내 잘못이라 아니라는 거. 우리 한국인 영어 실패의 원인은 내 잘못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바로 여기에. 그리고 또 이게 틀린 거를 틀렸다고 얘기를 반영을 알려줘도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틀린 한국의 그 영어 정책을 또 고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그 교육기관 때문에, 그러니까 문교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때문에 이제 한국인이 이제 영어에 이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교육에서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공교육에서 이제 고교육 마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직 사회 나와 보니까, 취직 사회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영어가 필요한데 이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같은 데를 이제 다녀요. 그래서 이제, 뭐, 다니긴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배운 거는 열심히 이제 그 공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학원 다니더라도 주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단어, 문장 독해, 뭐 이런 거 이제 보기만 했지, 사실 입으로 큰 소리 내서 올바른 발음을 하는 그런 교육은 이제 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를 배우는 것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는 뭐냐면, 스킬이라는 거죠, 이게. 학문이 아닌 거예요. 의문학 같은 것은 학문이지만, 그거는 그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영어를 학문이라고 얘기 안 하죠, 일반적으로는. 언어는 스킬이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튼 스킬이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자전거 타보질 않고 눈으로 구경만 하면 자전거 못 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우리가 눈으로 글자 보기만 했기 때문에 실제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또 이게 이제 회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회화가 필요하니까 이제 영어 뉴스 관련해서 영어 이제 그 학원 다니고, 또 영화로 또 가르쳐 주는 데도 다녀보고, 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열심히 이제 귀로 들어요. 열심히. 귀로 들었지만, 이제 뭐냐면, 올바른 영원어인 파닉스를 입으로 큰 소리 내서 반복 연습 훈련은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보진 않고 보기만 했는데 잘 타는 것 같죠. 여기 학원 다니고 할 때는 말이죠. 뭐냐면, 이제 소위 제가 눈이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게 유창성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영어 이제 공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10년, 20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빠진 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안 빠지고 소리내서 올바른 영어 원어민 파닉스를 소리내서 스스로 공부를 했어도 이거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뭐 영화로
배우는 학원, 뭐 뉴스로 CNN 뭐 뉴스 또 강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그거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으면은 유창성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다가 이제 문 밖에 나와서면은 이제 사라져요. 예. 그 집에 가서라도 다시 소리를 내서 연습을 또 하면 다른데, 집에 가면은 또 직장 다니다가 집에 가면은 또 다른 일이 있잖아요. 또 저 대학 다니면서 좀 할래도 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귀로 듣고 보기만 했지 실제로 내가 소리를 내서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탈 줄 모르는 거예요. 영어 알아듣기와 말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신년 계획 중 하나가 연말쯤에 이제 새해는 내가 영어 좀 해야지 하고서 이제 각오를 다져요. 예. 그렇지만 다니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 악순환이 돼요. 유창성 착각에. 예. 또 악순환이 돼요. 왜냐?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은 영원한 파닉스, 올바른 영원한 파닉스를 연습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예.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예. 또 반복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영어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공교육에서 10여 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영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듣기와 말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사회에 나와서도 취직해가지고서 영어가 이제 참 필요해요, 이젠. 예? 근데 실생활 영어가 필요해요. 그 10년 동안 공교육에서 배웠던 영어가 거짓 무용지물이에요. 회사만 들어가면은. 회사 들어가기까지는 토익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데, 예. 그 이제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실생활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녀요. 그 다니고 해도 이제 영어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킨다는 그런 자학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영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비하, 자학 이런 거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한두 번 하고서 딱 끝내버렸으면은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가요. 10년, 20년 동안 학원에 다녀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지극히 나쁜 영향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그런 성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쩌면 더 큰지도 몰라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영어 훈민정음으로 만약에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소리내서 영어 훈민정음에서 그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번 내지 한 15번 또 매번 한 5분 내지 15분 이렇게 해서 소리내서 반복 그러니까 이틀 3일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했던 것을 반복 그렇게 해서 연습을 3 내지 5, 6개월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습한 영단어들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도 그러면은 영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자신을 위한 자신의 행복이에요.
정신 건강에 그게 좋아요. 맨날 안 되는 거 끌끌끌끌 하고서 이렇게 있는 거는 정신 건강에 대단히 안 좋은 거죠. 다른 일도 못 해요. 그리고 이거 실패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서 영어 실패로 인해서 나는 다른 일에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인식을 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영어 훈민정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저는 그 영어 훈민정음 책값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 스스로 영어 훈민정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 처음에는 조금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발성 근육이 22개 발성 근육이 우리 한국어 발음에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민 파닉스를 이렇게 구부려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발성 근육이 특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게 처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 몇 번만 하면 익숙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22개 발성 근육은 대단히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발달이 돼요. 금방 변화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 훈민정음 가지고서 이제 스스로 영어 알아듣기와 말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한국인들이 이제 그 너무 영어 때문에 진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전을 이제 영어 훈민정음 이 발음 사전을 사실 이제 펴낸 거죠. 예, 한글로 표기한 발음 사전. 예. 그래서 이제 그 출생 이유와 이제 필요성을 이제 살펴보면은 뭐 다 보신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좀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영사전이나 영어사전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제 그 단어죠. 요게 이제 이렇게 음절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음절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예, banana 이렇게 발음을 이제 하게끔 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바나나. 이게 바로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이 소리와 이 글자를 어려서부터 우리는 익혀요. 바나나. 집에서도 이렇게 써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익혀가지고서 이제 또 글을 읽으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글을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다 이렇게 읽어요. 아, 바나나 나무. 예. 이렇게 익혀놓으면요. 이거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익혀놨는데, 저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고, 책에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그거 믿을 수밖에요. 그 바나나, 이렇게, 이런 거로구나, 바나나가. 그럼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 발음을 그렇게 해요. 그 이제 외국인 혹시 만나면은 바나나 얘기라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좀 좀 호기심에서. 예? 그 해보면 원어민이 못 알아듣잖아요. 아, 얘가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이러면 그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창피하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이 외국인 기피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접하는 틀린 영어 발음이에요. 그걸 제공하는 데가 여기에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그 다음에 말이죠. banana. 요거 조금 이렇게 바꿨네요. 네? 분명히 banana. 근데 네라고 요 아로 안 하고 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액센트를 두고 네? 네. 이거를 발음을 이거대로 안 하고 너 해야 되는 거죠. 요거대로 하면은 너 해야 되는데 그거대로도 안 하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영한 사전이에요. 영한 사전의 한글 발음이에요. 유명한 영한 사전이에요. 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주로 중학생들을 위해서 발간한 영한 사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초등학생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렇게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익히잖아요. 이거는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예? 영어 훈민정음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banana 이렇게 예?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린 예, 이런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들, 예, 원인 제공하는 기관, 국가기관, 예, 또 출판사, 예, 이런 데가 이제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이 단어를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이제 energy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음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energ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energy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 없고 또 더구나 액센트도 여기 보면 액센트가 여기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 영한 사전에 너에 있다고. 너의 액센트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이렇게 틀리게도 물론 이제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실수로 할 수 있는데 예, 아무튼간에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G 왜 이게 G예요? G지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Z로 이렇게 썼잖아요. 예? 이렇게 발음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액센트가 이제 맨 앞에 있으니까 예? N 요거 ER은 뭐 ER,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이거는 R로 발음해야 된다. R로 발음하고 예, OR도 OR 이런 식으로 리을 발음을 좀 작게 해주는 게 올바른 영어는 파닉스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energy 여기에 보면은 리을 받침이 들어가 있죠. energy, energy, energy 이렇게 발음을 하라는 거죠. 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발음도 이제 영어 훈민정음의 사실 최초로 이렇게 발음된 거죠. 그 동안에 이 영단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시하는 걸 시도한 그런 사람들이 좀 몇몇이 있었어요. 예. 근데 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까 그 외래어 표기법에서 바나나 하듯이, 예. 바나나를 바나나 이렇게 표시하듯이 그런 식으로 발음해서 틀리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뭐냐면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뭐 한 예로 이제 맥도날드 하면 맥도 나로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틀린 일본어 모라식 발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예? 이때 일제강점기 시대는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인 엘리트들이 조선인 엘리트들이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말이죠. 일본어를 빨리 배우려고 해서 우리말에 했습니까를 했으무니까 이런 식으로 받침 없애버렸잖아요. 이렇게 발음들을 했잖아요. 영화에도 지금도 간혹가다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했습니까를 했으무니까 이렇게 받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일본어 모라식 발음이죠. 예? 예. 받침이 없는 일본어 모라식 발음.
예, 이게 일본인이 영어를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무려 한 100여 년 이상 지금 우리 한국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로 이 일본어, 예? 이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진짜 영어를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진짜 우리 한국인 70% 이상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 한 10% 정도나, 우리 한국인 가운데 한 10%나 정도나 영어 알아듣고 말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진짜 70% 이상이 알아들 수 있었는데, 그 바로 이 일본어 모라식 발음, 틀린 발음 때문에, 이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배운 그 영어 발음 그대로, 받침이 없는 영어 발음, 예, 그걸 그대로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다가, 예? 그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우리 유치원생부터, 한글 아는 아이들부터 벌써 이 틀린 영어 발음을 입의 근육에, 발성 근육에 아주 특화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틀리게 특화되도록, 옳게 특화되어야 되는데, 예, 그 때문에 그렇고, 또 그로 인해 가서 또 비단 그 국립국어원의 그 국어학자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시는 영어 사전을 만든, 영한 사전을 만든 영어 선생님들조차도, 예, 이 식으로 발음을 표기한 거예요. 예? 보세요. 예? energy, 여기에 받침이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에너지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 영어 실패의 정말 아주 결정적인, 지금까지도 그 한국인 실패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이라고 이렇게 저는 아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받침이 없는 그렇게 발음을 하면은 아주 틀리기가 딱 쉬운 거예요. 액센트가 우선 틀리기가 아주 쉽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 진짜 한국인 영어 실패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는 알기 때문에 적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 훈민정음을 만들어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말씀이 영어 훈민정음으로, 예, 딱 진짜 한눈 팔지 마시고, 만약에 3개월 내지 6개월만 영어 훈민정음에 공부하는 방법이 쓰여져 있는 대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소리 내서 올바른 원어민 파닉스를 소리내서 반복, 복습, 연습 훈련하시면 내가 연습한 영단어는 적어도 들린다 이거예요. 아주 확신합니다, 제가. 예, 근데 비단 공부를 좀 하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게 이제 한국인들의 그 영민함인데, 여러분들이 연습한 영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영단어들도 들리기 시작해요. 예? 그때부터 영어에 흥미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작은 성공,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어에 성공하는 길로 쭉쭉 가는 겁니다. 가속이 붙어요. 영어 훈민정음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영어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어 훈민정음의 저자 김충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